안녕하세요. 사무라이 행정사무소의 민지수입니다. 오늘은 한국분의 일본에서의 회사 설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인 경영자와 일본인 경영자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은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일본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희 사무소는 한국분의 비즈니스를 법률적인 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회사 설립을 원하시는 한국분이시라면 회사법, 비자, 세금 관련 사항과 사회보험 등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은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힘내주세요.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많은 상담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일본에 진출하고 싶으신 분들인데요. 한국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면서 일본에 진출하기 원하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일본에서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길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유학생의 경우인데요. 유학생이 여기서 졸업을 한 후에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일본에서 사업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인데요. 한국에서 회사를 경영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한국에 사시는 한국분들 중에 일본에 오기 위해서 비자를 위해서 일본에서의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 4가지 패턴의 상담이 많은 편입니다. 우선은 한국분이 일본에서 회사를 만드실 때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자, 즉 사장이 투자 경영 비자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받을 필요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투자 경영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자본금이 1엔인 회사도 가능하십니다. 어떤 회사를 하셔도 되고요. 그 회사의 자본금이 1엔부터 가능합니다. 일본인이 회사를 만들 때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투자 경영 비자를 원하시는 경영자라면 회사 설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 회사 설립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투자 경영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자본금이 1엔인 회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회사를 설립해야지 투자 경영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 경영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인 회사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 설립은 크게 2가지 사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본에 살고 계시면서 회사를 설립하시는 경우, 즉 일본 거주하시는 분이 설립을 하시는 경우가 되겠고요. 다음은 해외,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일본에서 회사를 만들려고 하시는 경우는 2가지가 조금 절차가 다릅니다. 일본에 사시는 분이라면 회사 설립이 한국 사시는 분에 비해서 조금 간단한 편이지만 해외에 살고 계시는 한국분의 경우는 조금 더 번거로운 편입니다. 이 중에서
우선 한국분의 회사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본에 사시는 한국분의 회사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요, 주식회사나 합동회사, 합자회사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99%의 분들이 주식회사를 만드시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뿐입니다. 인감증명서 2통만 있으면요, 회사 설립이 가능하세요. 의외로 간단한 서류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회사 설립의 전체적인 흐름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회사 설립은 첫 번째로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본금을 납입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요, 등기를 등록하셔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의 순서대로 회사 설립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 정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회사의 이름이나 주소, 자본금,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임기, 사업 목적, 결산 시기 등을 정한 서류인데요. 이를 결정해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은 이름인데요. 회사 이름은 편하신 대로 만드셔도 되는데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먼저 말했던 주식회사는 회사 이름의 앞이나 뒤에 붙여집니다. 예를 들면 소니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소니가 되겠네요. 이것은 설립하시는 분의 자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 주소가 되겠습니다. 회사 주소는 회사 이름이나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요, 회사 주소가 될 텐데요. 회사 주소를 정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무실을 불러야 됩니다. 사무실을 빌리면, 사무실을 임대하게 되면 회사 주소를 결정하는데 아주 쉬운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회사 설립 전에 사무소를 빌리기에는 어려운 면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자택이나 지인의 주소, 아시는 분의 집 주소로 회사 주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설립 때는 이 방법이 괜찮은데요. 비자를 신청할 때는 자택이 없는 사항이 되므로 투자 경영 비자 신청 전에 자택이었던 회사 주소를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택이었던 회사 주소를 변경할 때는 같은 구의 이동이라면 3만엔, 다른 구의 이동이라면 6만엔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먼저 사무실을 빌리셔도 되고요. 나중에 빌리고 세금은 조금 감소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택을 먼저 주소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본 금액인데요. 투자 경영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혼자서 500만 원을 출자하셔야 됩니다.
500만 원입니다. 600만 원도 괜찮고요. 700만 원도 괜찮습니다. 물론 800만 원도 괜찮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혼자서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 300만 원을 출자하시고 다른 한 분이 200만 원을 출자하셔서 회사 자본금 합계가 500만 원인 경우에는 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500만 원을 출자하신 이분이 투자 경영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자본금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본금은 써도 괜찮은 돈입니다. 즉 출자하신 자본금 500만 원은 일본에 맡긴 돈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금액을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네 번째는 그리고 이 자본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자본금이 100만 원, 1000만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는 2년간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999만 원의 회사를 만드시는 편이 보통인데요. 1000만 원부터는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대표이사와 출자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표이사는 사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출자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 대표이사와 출자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어도 회사를 설립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어도 회사 설립은 가능하지만 이때 불가능한 것은 투자 경영 비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야 하는데요. 임기는 보통 2년에서 10년 사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임기 기간이 끝나게 되면 또 다른 수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작은 회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10년으로 하시는 경우가 조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업 목적입니다. 목적은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목적을 적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 할 비즈니스, 장래 할 비즈니스에 대해서 기입하는 편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업허가인데요. 영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비즈니스인지 받을 필요가 없는 비즈니스인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리사이클이나 여행업, 인재파견, 부동산 등을 하는 경우에는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반드시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결산 시기를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결산 시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제 결산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영업을 해서 결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한 것을 결산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자유롭게 결정하셔도 됩니다. 이 사항들을 모두 결정하시면 정관이 만들어지는데요. 정관은 반드시 공인인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정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공증을 받을 때 필요한 수수료는 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 사무소에 지불하시는 금액이 아니고 공증사무소에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상으로 정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관을 만들었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자본금을 납입하셔야 되는데요. 이 자본금은 개인 계좌에 이체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직 회사 설립 전이기 때문에 회사 계좌는 없습니다. 회사 계좌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장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송금하셔야 되는데요. 출자자의 이름이 표시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입금했는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통장에 복사본과 납입증명서를 붙여서 자본금의 증명서를 만드는데요. 이 자본금 증명서가 나중에 회사 설립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입금은 반드시 정관을 공증받은 후에 해야 됩니다. 정관을 공증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본금을 송금해도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금의 송금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등기를 신청하는 부분인데요. 이 등기 신청은 법무국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공증받은 정관과 자본금 증명서, 복사본과 납입증명서를 합한 자본금 증명서를 같이 법무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법무국에 제출을 하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등기 완료까지는 일주일가량이 소요되지만 회사 설립일은 신청한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회사 설립 준비부터 완료까지는 약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